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뉴욕 증시가 일제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은행주들이 줄지어서 실적 호조를 나타냈고 영국에서는 감세안이 철회된 영향인데요. 이 때문에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냈고 나스닥은 3% 넘게 올랐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희망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는 테슬라와 넷플릭스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잘 나올 거다라는 또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기대치에 충족을 해줬으면 좋겠기도 하고 혹여나 기대치에 못 미치면 또 큰 변동을 가져올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다가올 이슈들 열어봐야 되겠고요. 밤사이도 실적 관련한 이벤트들이 있었던 만큼 지금부터 같이 내용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가장 주요했던 이슈는 말씀 주신 대로 영국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극심한 정책 혼돈을 겪고 있었는지 딱 이 사진 한 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7월부터 7, 8, 9, 10 매달 재무장관이 바뀌었습니다. 10월 달에 지금 새롭게 취임한 재무장관 제레미 헌트는 취임과 동시에 안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예상 일정보다 앞당겨서 정책안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어제 시장의 큰 이슈가 됐던 거죠. 비정상의 정상화, 감세안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측에서는 트러스의 예산안이 너덜너덜해졌다, 전례 없는 뉴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경에 트러스 총리와 전 재무장관은 같이 450억 파운드 규모, 우리 돈으로 한 73조 정도 되는 규모의 감세안을 내놨었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일부터 해서 하나씩 철회가 됩니다. 이거 못하겠어, 이거는 보류하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사라지게 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450억 파운드 중에 350억 파운드가 철회됐습니다. 에너지 요금 지원은 남아있으나 축소됐고요. 인지세 주택값 기준은 상향됐다라는 일부 정도만 남겨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책적 유턴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이 나왔을 때 인플레를 키우는 요소야, 재정 건전성을 떨구는 요소야 이러면서 영란은행과의 방향도 불일치하고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파운드화가 약세 기록하고 달러 강세 나오고 길트체가 난리 났었죠. 이런 부분이 철회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외화 채권 주식 노이즈가 제거됐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 비롯해서 유럽 주요국 증시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파운드화도 일단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당연히 뉴욕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다우 1.8, 나스닥은 3.4%, S&P 500은 2.6%, 모처럼 보는 정강 후강장이 연출이 된 거죠. 다만 최근에 한 3거래일간 뉴욕 증시 흐름을 보시면 크게 올랐다, 크게 떨어졌다, 또 크게 올랐다. 너무 극심한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마음 한켠에 조금 불안으로 자리합니다. 일단 영국의 안정을 기대하며 국채금리와 달러가 떨어진 점 힘을 실어줬고요. 실적 시즌이 스타트됐죠. 항상 그 시작은 은행권에서 보여주는데 모건 스탠리를 제외하고는 지금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꽤나 좋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호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금융주 중에 중심으로 강세가 아주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3개월 연속해서 마이너스 기록합니다. 마이너스 9.1. 이렇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구간에서 오래 있을 경우에는 과거를 봤더니 경기 침체가 왔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 연준이 인지를 하게 되면 긴축을 조금 천천히 하지 않을까, 이런 일부 기대감도 다시 등장했죠. 무튼 여러 가지 다 호재성 이슈로 해석이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보태준 건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는데요. 금리 인상 너무 빨라서 긴축이 조금 부담되는데?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에 일조를 했죠.
자,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빅테크 업체들도 강하게 올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4%, 애플도 3% 올랐습니다. 애플은 경기 침체기에 선호도 높은 종목이라는 투자 의견도 있었고요. 알파벳, 메타, 그리고 아마존 6% 이상 강한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7%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요. 가입자 추이가 강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번 주 실적이 나오는 만큼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겠죠. 그 밖의 종목들 보시다시피 대다수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많이 밀려났던 테슬라가 7% 이상 다시 어제 하락분을 고스란히 돌려놨습니다. 리비안, 루시드, 니오까지 모두 올랐고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금융주 실적이 좋았다 전해드렸는데요. 금융주 전체적으로 강세였습니다. 특히나 호실적 오늘 내놨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가 6% 이상 올랐고요. 우리 장에 영향을 줄 만한 섹터들이기 때문에 따로 추린 겁니다. 엔비디아도 6%, AMD, 퀄컴, 마이크론까지 강세였고요. 한동안 한 달 정도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꽤나 많이 상승을 토해냈던 태양광 쪽도 일단 올라서기는 했습니다. 일부에서 썬런과 같은 태양광 업체도 주가가 3배 더 갈 수 있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 전망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은 미약했습니다만 일단 올라설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일단 갈등이 계속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으로의 이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동남아권을 통해 우회 수출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 부분이 만약 제대로 밝혀지게 된다면 미국 측에서 거기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거고 그러면 한국, 하나솔루션 등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염두에 두면서 태양광 언제나 마음 한켠에 좀 넣고 지켜보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이슈는 이겁니다. 로블록스가 공을 또 쏘아 올렸는데 이게 국내 메타버스까지 닿을지는 봐야겠죠. 9월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사용자 수가 23% 전년 대비 늘었고 이용 시간도 늘었고 예상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블록스가 20% 폭등이 나왔고요. 메타나 유니티 등의 종목들까지 같이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눌려 있었던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 머컴투스, 자이언트 스텝, 선익 시스템 이런 쪽도 한 번 더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장 반응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밤사이 중국에서 나온 2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외로 LNG 재판매를 중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LNG를 중국이 유럽권으로 판매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중국이 추워질 것 같고 본인들의 에너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중단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스 가격이 오를까라는 의문을 하나 띠게 되는데요. 일단 밤사이는 전혀 반응 없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오히려 다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중국이 오늘 GDP 등을 비롯해서 경제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국가통계국 누리집에 들어가니까 모두 연기로 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얼마나 나쁘면 이걸 오픈을 안 할까? 이걸 숨길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 지어가는 과정인데 최고 지도자 위험에 흠이 날까 봐 이걸 미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또 당대회 진행 중이니까 블룸버그에서는 중국 증시에서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양책 나오면 우리 쪽에서는 나쁠 것 없는 이슈니까요.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코멘트였고요. 오늘 다뤄볼 이슈가 저는 2차 전지 쪽 시세 좀 볼 건데 요비철 이게 뭘까요? 제가 새로운 용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이런 관련주들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요소수, 히토류, 비료, 그리고 잠시 후에 철도 나올 텐데요. 요소수나 히토류 관련주들은 서로 또 이렇게 같은 모멘텀 갖고 있는 부분도 네. 많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니온 머티리얼이 어제 상한가, 세노텍도 상한가 직행했고요. 유니온, 티플렉스 등등의 종목들 강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비료주로 엮이기도 하고요. 또 비료주 중에서도 KG케미칼 5%대 강세, 태경BK도 3%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셨었는데 어제는 많이 또 내려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천연가스 가격은 높은 상황이고 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 에너지 대란에 대한 걱정도 여전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어제 히토류 관련주에게 이 상승의 불을 지펴준 것도 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제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해서 대만 통일에 대해서 강경한 노선을 여전히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러면 중국은 히토류 통제 가능성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 미국 쪽에서 워낙에 중국산 히토류 제품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제 히토류 관련주들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철강 관련주들 강하다 얘기 드렸었는데요. 철강, 비철금속, 강관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제 강했죠. 이 중에서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어제 빈살만 왕세자 방안이 무산됐다라는 소식 속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관련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더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로 크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 검토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지금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부분, 그리고 징벌적인 수준의 고율 관세 부과, 또 러시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루살 제재 등이 될 텐데요.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알루미늄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타격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알루미늄에 대해서 최근에 또 리포트를 냈는데요. 우선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알루미늄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방 압력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재생향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급이 더 타이트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력난의 이 알루미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생산 알루미늄 제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알루미늄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 될 텐데요. 국내 비철금속의 비축량이 부족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2년 6대 비축률자 재고 현황을 보시면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등등 6대 금속에 대해서 지금 2022년에 목표로 했던 것보다 보유했던 걸 보니까 이 부족한 양 그리고 일수까지 모두 다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구리, 주석, 니켈 등 모두 올해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비철금속들의 주가 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소수 관련주, 히토류 관련주, 비료 관련주, 그리고 철강 관련주까지 모두 얘기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파트를 모두 다 한번 묶어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관련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유심히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강했잖아요. 말씀 주신 종목들과 더불어서 상승권에 자리했던 섹터입니다. 소재 부품단에서 진만쌤이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엔캠도 11% 올랐고요.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등의 종목들 같이 올랐죠. 장비셀 쪽에서도 원익 P&E가 23%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일에너티크 10%,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셀 업체도 일단 빨간불을 계속해서 유지했는데요. 다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온 배터리가 이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원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영향을 받진 않을까 살짝 걱정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2차 전지 쪽 이슈가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어제 증권가에서는 하나증권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향이건 미국향이건 결국에는 다 좋을 것인데 일단은 미국향 밸류체인을 먼저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 엔솔과 포스코케미칼에 조금 더 점수를 실어줬고요.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60% 성장할 것으로 올해는 전망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럽향도 괜찮다라는 건데 일단 우선은 여기다 뒀죠. 그러면서 어제 2차 전지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쪽은 계속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QA 증가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도 지금 꽤나 큰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3분기 기업 실적이 대다수가 역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쪽은 나홀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LG 엔솔의 실적이 너무나 좋았고요.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하지만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등의 실적 기대감도 넘치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기차 판매가 사실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전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상반기 세계 전기차 판매량 62% 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셀 3사의 생산 능력이 나날이 커집니다. 요즘 많이 전해드렸던 소식이 셀 업체랑 해외 누군가랑 합작 법인을 미국에 세운다라는 거였습니다. 법인 세우고 공장 지으면 그 안에 당연히 장비 깔릴 거고 그 뒤에 소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장비주도 봐야 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장비주 밸류체인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각 밸류체인별로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고요. 기술력이나 턴키 역량이나 신규 사업하고 있는 업체들의 교집합을 찾아본다면 장비 쪽에서는 아무래도 파이가 제일 큰 쪽이 이곳입니다. P&T, 하나기술, CSI 등이 되겠는데요. 여전히 이들 종목군에 대한 압축적인 관심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대안으로 살펴야 될 것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략 챙길 거고요. 가나 안 가나 또 준비를 살짝 해봤습니다. 미국이 첫 번째로 금지한 게 칩인데 두 번째로 금지한 건 PCB가 아닐까라는 중국 언론 측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KPCB가 수혜를 보려나라는 일말의 기대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PCB 업체들 잠시 정리를 해봤고요. 이스페타시스는 어제 자본 대비 32% 또 추가 증설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으니 오늘 장 점검하시죠. 그리고 이건 단기 트레이딩용 이슈인 것 같아요. 전기동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LS, 대창, 고려아연, 풍산 등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많은 충격을 안겨줬던 이슈가 있죠. 네, 맞습니다. 하이브에서 공시를 했죠. BTS 멤버 진부터 순차적으로 병역 이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 또 하이브 주가가 2%가량이 빠졌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지금 8월에 18만 8천 원에서 어제 11만 5천 원까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워낙에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군입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던 만큼 오히려 군입대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저점이 확인될 것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엔터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이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시면 JYP 엔터테인먼트와 SM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는 4분기까지 또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하이브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들어서만 보더라도 JYP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20% 가까이, SM이 11%대 오른 데 반해서 하이브는 이미 17%나 빠져 있거든요. 하이브 주가 향방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정원정 차장님이 엔터주 얘기할 때마다 계속 JYP를 조금 강조했었는데 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반갑기도 합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이 상당한 선전도 많이 거론되는 만큼 지켜보죠. 일단 이 부분도 시간이 남으면 진맛쌤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상승은 일단 반갑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일단 오르니 기운이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진만쌤과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언제나 막 하락할 때 만나서 요즘 쫄지 마라, 대비책을 세우자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시원하게 오르고 만났어요. 이번에는 환호하지 말까요? 너무 지나치게. 일단은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지 말자라고 아직 시장에는 악재들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요즘 그래도 한국 시장이 좀 다행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금요일 날 계속 이제 해외 글로벌 이슈들이 나와서 이제 주말에 살짝 소화가 되고 월요일 날 한국 시장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장 보시면은
주말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정 이거는 진짜 또 가짜 반등이다, 또 속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한국 시장 잘 버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사실 저도 한 1%대 하락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좀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굉장히 좀 기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탄력성이 붙겠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어서 좀 탄력성이 한국 시장에도 이제 좀 더 붙여지길 좀 바라면서 한국 시장에 있는 호재성 이슈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증한 펀드나 여러 가지 이제 공매도 금지 등 유동성이 축소된 와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슈. 그다음에 악재를 좀 이제 매도세를 막아줄 수 있는 이슈.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11월 1일 날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취임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제는 이제 좀 악재는 시장에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뭐 트러스 총리가 계속해서 이슈들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축출 관련된 뭐 사실 축출이라는 단어가 좀 무섭긴 한데 일단은 네. 관련해서 일단은 감세한 철회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3분기 실적 이제 글로벌 이제 미국 이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이어지면서 단기간 랠리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요소 바닥이 잘 잡혔고요.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 그다음에 호재들이 빛을 볼 수 있는 시점들이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닥이 잘 잡았기 때문에 단기 랠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는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구축 여부에 따라서 이 단기 상승을 즐길 수 있으신 분들과 그냥 또 눈 뜨고 종목들을 이제 회복세를 기다려야 되시는 분들도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주식시장이 워낙 어려워서 보기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냉정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평가를 하고 이 상승장 때 만약에 단기 랠리가 나오게 되면은 내가 가져가야 될 종목, 버려야 될 종목을 각각 나눠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오늘 시장은 좋겠죠. 사실 걱정되는 부분 항상 갭 상승했다가 갭을 채우러 가는 그 하락세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오늘 개인의 매수세로 전환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분간 오늘 요번 주 일주일 정도는 랠리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시장의 긍정 코멘트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어제 우리가 좀 강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일부 이 영국 관련한 이슈를 좀 선반영한 거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장만큼은 아니니 기대치는 낮추되 상승을 즐겨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분도 맞고 이제 최근에 또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 말고 이제 S&P 지수가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보시면은 주요 이제 업종 자체가 좀 제조업 지수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맞은 감이 있어서 최근에 보시면은 나스닥 말고 S&P 지수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래서 괜찮다.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그렇게 큰 악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늘 이제 로블록스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굉장히 좋은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면은 최근에 많이 밀렸던 현대차도 또 다시 한번 빛을 좀 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이 밀렸던 메타버스나 OTT 업종 중에 순환매가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 이제 상승장에도 이제 너무 맞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상승장을 즐겨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또 조금 기대감을 갖고 올라갈 것을 기대하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단기 랠리 정도로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요거 대응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또 막상 어려울 것 같기도 한 게 요소수, 비료, 비철금속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어찌 보면 또 다 원자재 시장과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 요 관련해서 좀 관전 포인트 잡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천연가스 저기 유럽 천연가스가 많이 하락은 했는데 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도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은 유럽 CPI가 계속 높게 나오는 주요 이슈가 역시나 에너지 자원들의 그런 이제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둔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포인트로서 여전히 유럽의 전기세는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제련 업체들이 여전히 쇼티지 상황에서
공장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뭐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급등으로 인해서 나오는 요소수가 당연히 쇼티지, 비료 쇼티지, 비철금속 관련된 쇼티지는 여전히 시장에 산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상승과 예전에는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 요소수, 비료, 비철금속이 이제 좀 시장 인버스적인 개념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히토리를 보시면은 시장이 좋았는데도 같이 상승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논외다. 오히려 이런 이슈들은 시장이 좋을 때 수급을 더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거고 요소수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또 바닥권에서 또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소수와 비료를 같이 하고 있는 KG 케미칼 예전에 한창 KG의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정말 높은 주가를 형성했다가 정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바닥권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와 그다음 비료 이슈를 같이 갖고 있는 KG 케미칼을 우선적으로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거고 이런 이슈들은 여전히 시장에 돈이 돌 때 가장 좋은 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 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국감 시즌에서 국정감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재고가 계속 부족하다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는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별도로 분리가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가격은 하락했는데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괴리치는 여전히 존재를 한다. 그러나 한국 시장 특성상 단발적인 요소들은 오히려 비철금속에 돈이 많이 쏠리게 될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포스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소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 특히 비철금속 관련주 어제도 리튬주 계속 좋죠. 사실 리튬주 어디까지 가느냐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정말 부러워요. 무섭습니다. 사실 손대기 어려운 종목들이긴 하지만 만약에 시장에 돈이 돌 때 비철금속도 마찬가지로 DG의 스틸 붙은 주 혹은 철강 붙은 주도 여전히 순환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KG케미칼 등의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이겠죠. 네, 여전히 잘 길게 끌고 가기에는 요소가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저는 데이 트레이딩 혹은 하루 이틀 정도 스윙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도 일단 단기 랠리를 생각하며 포지션을 잡아가야 되고 KG케미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 쪽은 어떨지 궁금해요. 사실 이쪽은 뭐 트레이딩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보통은 끌고 가는 종목들로 내다보잖아요. 2차 전지 쪽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지금 셀도 올라가고 소재도 부품도 장비도 올라갔던 어제인데 오늘 좀 장비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소재는 뭐 지난주도 많이 다뤘던 것 같고 계속 잘 다뤄서 뭐 NKM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그래도 축하드려요. 네. 어제 11%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도 면목은 좀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비 안보 사이클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제 IRA 보면은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최근에 또 계속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 혹은 유럽 시장에 공략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공장을 짓고 장비를 넣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 정도 해서 세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장비도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소가 당연히 부지를 선정을 하고 공장을 짓고 그 안에 장비를 넣고 그 다음에 소재를 다시 넣어야지 이런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은 장비 사이클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장비 관련된 발주가 계속 늘고 공시로 인해서 단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업체들이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그래서 장비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관련한 업종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바코가 이제 계약 공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지금 이제 좀 신선한 종목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대장주 말고 만약에 시장에 최근에 부각을 받는 종목들이 나오면은 여지없이 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바코가 최근에 이제 뭐 LG 엔솔과 그다음에 GM의 합작사의 장비 공시가 나오고서 그 이후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좋았던 종목들이 앞으로 상승장이 나오게 되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바코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PNT가 대장이었었는데 네. PNT가 사실 최근에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제 CIS 쪽으로 조금 더 손이 기우는 게 계속 계약 공시는 나오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그만큼 힘을 많이 비축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CIS 많이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손 댔다가 지금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전히 회사의 성장성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많은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시장에서도 계속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살짝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CIS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바코와 CIS 얘기해 주셨고 지금 저희가 대화 나누고 있는 사이에 붉은 요정님이 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엔캠 수익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들도 이렇게 잘 지켜보면서 엔캠 이상의 수익을 또 기대해 볼게요. 자, 이제 진만쌤의 픽을 보겠습니다. 상승장에는 쇼커버를 기대하라.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네. 뭐 쇼커버 대차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종목, 그 중에서도 이게 올라가는 종목 해갖고 코스피 코스닥으로 좀 분류를 했었는데 뭐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사실 이걸 누가 좀 골라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쌤이 골라주시나 봐요. 네, 제가 골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어제 지난주 미국장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한국장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쇼커버라는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맞다 아니다라고는 저도 이제 알 수가 없으나 그래도 최근에 쇼커버가 나오는 종목들의 탄력성이 굉장히 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상승장 때는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 고금리의 수혜 이제 좀 이런 이슈들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장 때는 쇼커버를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 3가지 정도 가져와 봤고요. 저는 이제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LNF, LX 세미콘 3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이제 전선 쪽도 보시면은 사실 주가가 더 가도 됐는데 지수 때문에 좀 밀린 좀 경향이 있습니다. 한창 인프라 구축 관련돼서 이제 전선주들이 굉장히 좋았다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LX 일렉트릭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고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실적 자체가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에 쇼커버를 좀 기대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LNF도 사실 계속적으로 안 좋았던 게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성장주들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나? 근데 웬걸 바닥에서 잘 잡고 올라와서 제가 그래서 항상 기왕 사실 거면은 대장주 사시라는 게 결국에는 실적 시즌 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LNF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제는 실적 시즌 때 실적을 기대해 보는 매번 실적을 증명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LNF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LX 세미콘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상승장 때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서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쇼커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은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LX 세미콘도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 지금은 걱정할 만한 혹은 이제 두려워할 만한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 말고 스윙 혹은 한 달 정도 이상 끌고 가셔도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그 승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좋은 요소들, 공매도 수주 잔고의 감소를 기대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새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률을 높일 종목 3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이브 질문 드려볼게요. 네. 하이브 지난번에 좀 보수적으로 답변을 주셨었잖아요. 이제 좀 시각이 바뀌실까요? 어찌됐건 불확실성을 좀 걷어낸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하이브 제가 이제 가끔 보수적으로 몇 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계속 제 뷰가 맞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일단은 결국에는 군으로 떠나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하이브는 더 빠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려요. 여전히 비쌉니다. 아까 이제 하이브와 그다음에 JIP와 SM 그룹주 간의 이제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 결국에는 둔화가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2가지 중에 하나죠. JYP나 SM이 올라가거나 하이브가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키 맞추기가 돼야 되는 구간이 왔는데 지금 유동성이 철저하게 줄어드는 시장에서 이제 하이브가 올라가기보다는 하이브가 내려가면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가능성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단기 반등 요소는 나오겠지만 사실 좋은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요소는 나올 수 있다는 말씀. 혹여나 엔터주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하이브에 대한 관심보다는 JYP와 SM 그룹주들이 올라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승률상 높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1, 2년 뒤에 또 사이클이 또 오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한번 제가 좋은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시점에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진만쌤 뷰가 언제 바뀔지도 관전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봤네요. 고맙습니다.